공화당이 주도하는 하원은 어젯밤 일명 돼지통 지출이라고 불리는 127억 달러 규모의 지정 예산을 포함하는 지출 패키지를 통과시켜 논란이 일고 있습니다. 11월 대선에서 재선 도전에 나서는 조 바이든 대통령이 오늘 밤 의회에서 실시하는 국정연설을 통해 대대적인 부자 증세 추진 방침을 재차 밝힐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뉴욕주가 뉴욕시 지하철 범죄와의 전쟁을 선포한 지 하루가 채 지나지 않아 한 50대 승객이 승강장에서 괴한의 공격을 받는 사건이 벌어졌습니다. 연방 상무부는 올해 1월 무역 수지 적자가 674억 달러로 전월 대비 33억 달러 증가했다고 오늘 밝혔습니다. 5.1% 증가한 수치입니다. 연방노동부는 지난주 신규 실업수당 청구 건수가 한 주 전과 같은 수준인 21만 7천 건으로 집계됐다고 오늘 발표했습니다. 계속 청구는 3개월 만에 최고치로 치솟았습니다. 엘라바마주에서 체외 수정 서비스 IVF를 재개하라는 압력에 직면한 엘라바마 주지사는 냉동 배아를 유아와 동일시하는 법원 판결로 인해 제기된 잠재적 법적 책임으로부터 의사들을 보호하는 법안에 신속히 서명했습니다. 제3자 정치단체 노라벨스는 세간의 이목을 끄는 경쟁자들이 출마를 거부했음에도 불구하고 올 11월 대선 후보를 배출하고 선거운동을 추진할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일론 머스크가 이끄는 우주기업 스페이스X가 달, 화성 탐사를 목표로 개발한 대형 우주선 스타쉽의 세 번째 시험 비행을 이르면 오는 14일 시도할 것이라고 밝혔습니다. 베스트셀러 해리포터 시리즈의 작가인 영국의 조앤 K 롤링이 성존한 여성 방송인을 남성으로 지칭했다가 고소를 당하는 일이 벌어졌습니다. 최근 주류 언론들은 도널드 트럼프 전 대통령이 여론조사에 비해서 지나치게 낮은 실제 득표율이 나온다는 점을 감안해 샤이 반트럼프층이 상당수 존재한다는 음모론을 키우고 있습니다. 자세한 소식 홍성구의 뉴스브리핑에서 전해드리겠습니다. 탈모 샴푸, 머릿결은 포기해야 되나? 더나 플러스 모르나? 66가지 자연 유래 성분과 영양 성분으로 힘있는 모발에 세정력, 머릿결, 두피 건강까지 빠짐없이 다 잡았다. 자연을 담은 탈모 샴푸, 더나 플러스. 더나 플러스 탈모 샴푸 미주 출시 기념 특별 세일 500ml 샴푸 2통과 앰플까지 89불. 가까운 판매처에서 만나세요. 잊지마! 공석 탈모엔 더 나나나. 요즘 건물 사야 된다는데? 커머셜 전문 브로커 누가 좋지? 안드라스 부동산이지. 미국 모든 주에서 매매가 가능하다고. 쇼핑몰, 리테일, 오피스 빌딩, 호텔, 웨어하우스. 누구라고? 유튜브에 안드라스 윤 쳐봐. 이제는 철저히 준비된 전문성만이 수익성을 창출하는 시대입니다. 저 안드라스, 투자에 대한 답을 드리겠습니다. 안드라스 커머셜.com에 더 많은 정보가 있습니다. 안드라스 부동산 770-802-0688. 딱 한 잔은 괜찮겠지? 이거 봐, 멀쩡하잖아. 다들 이 정도는 그냥 운전해. 아니요, 제발 말려주세요. 40불 아끼려다 40년 빼앗깁니다. 음주운전을 막을 수 있는 유일한 사람은 바로 당신입니다. 음주운전 하지 맙시다. 음주운전은 범죄 행위이자 살인 행위입니다. 이 캠페인은 스테이트팜 박화실 보험, 강남일식, 강창성 내과, 미션 아가페, 신화 스튜디오, 그리고 시스콘이 함께합니다. 시청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3월 7일 목요일 NNP 뉴스 시작합니다. 첫 소식입니다. 공화당이 주도하는 하원은 어젯밤 일명 돼지통 지출이라고 불리는 127억 달러 규모의 지정 예산을 포함하는 지출 패키지를 통과시켜 논란이 계속되고 있습니다. 1050페이지 분량의 이 법안은 찬성 339대 반대 85로 통과됐는데 총 207명의 민주당의 의원과 132명의 공화당 의원이 찬성표를 던졌습니다. 지출 패키지에는 총 4,675억 달러에 달하는 6개의 예산안이 포함되어 있습니다. 릭 스캇 상원의원은 척 슈머 상원의원의 대규모 지출 패키지는 총 127억 달러에 달하는 6,600개의 지정 예산을 포함하고 있다고 지적했습니다. 스캇 의원은 치솟는 인플레이션, 거대한 부채, 하지만 워싱턴은 계속해서 여러분의 돈을 어리석은 애완동물 프로젝트에 지출하고 있다며 더 이상의 지정 예산은 안 된다고 썼습니다. 마이클 리 상원의원은 지금까지 우리에게 주어진 48시간 안에 어떤 사람도 실제로 모든 지정 예산을 조사할 수 있는 방법은 없다면서 동료 의원들에게 자신의 지정 예산을 스스로가 제거해달라고 요청할 수 있다고 말했습니다. 실제로 민주당의 존 패터먼 상원의원은
필라델피아의 LGBTQ 커뮤니티 센터 개조에 할당된 100만 달러를 해당 센터 회원들이 부도덕한 일을 벌이는 방이 있다는 사실이 밝혀지자 법안에서 삭제해달라고 요청한 바 있습니다. 또 하원 프리덤 코커스의 의장인 밥굿 하원 의원은 우리가 34조 달러의 빚을 지고 있는 상황에서 의회가 의회의 돼지고기 프로젝트에 127억 달러를 제공해서는 안 된다고 주장했습니다. 11월 대선에서 재선 도전에 나서는 조 바이든 대통령이 오늘 밤 의회에서 실시하는 국정연설을 통해 대대적인 부자 증세 추진 방침을 재차 밝힐 예정입니다. 이는 사실상 재대결이 확정된 도널드 트럼프 전 대통령의 대규모 감세 공약과 차이점을 부각, 전통적 지지층인 노동자와 중산층을 대표하는 대선 후보의 이미지를 구축하기 위한 차원으로 풀이됩니다. 바이든 대통령은 이날 밤 의회 상하원 합동회의에서 진행되는 연설에서 대기업을 대상으로 한 법인세의 최저한세 세율을 현행 15%에서 21%로 올리겠다는 새 제안을 내놓을 예정이라고 백악관 관계자들이 사전 브리핑을 통해 전했습니다. 블룸버그 통신은 이에 해당하는 기업이 연간 10억 달러 이상의 수익을 올리는 기업이라고 보도했습니다. 이 법인세 최저한세는 지난 2022년 시행된 인플레이션 감축법을 토대로 지난해부터 15%로 올려진 상태입니다. 바이든 대통령은 또한 지난 2020년 대선 때 공약했던 법인세 최고 세율 인상 방침도 재차 강조할 것으로 예상됩니다. 현행 21%인 법인세 최고 세율을 28%로 인상하겠다는 공약인데 아직까지는 성과를 내지 못한 상태입니다. 그는 또 억만장자에 대한 최소 연방세 25% 부과, 연간 40만 달러 이상 돈을 버는 납세자에 대한 메디케어 세금 인상, 주식 환매세를 4%로 4배 이상 인상하는 것도 추진할 것이라고 백악관은 밝혔습니다. 하지만 바이든 대통령의 이러한 증세 계획이 의회를 통과할 가능성이 없기 때문에 말잔치로 끝날 수 있다는 지적이 이미 나오고 있습니다. 뉴욕주가 뉴욕시 지하철 범죄와의 전쟁을 선포한 지 하루가 채 지나지 않아 한 50대 승객이 승강장에서 괴한의 공격을 받는 사건이 벌어졌습니다. 오늘 오전 1시쯤 뉴욕 지하철 2호선 페렌파크웨이 역에서 공경에 처한 여성을 도와주려던 한 50대 행인이 괴한이 휘두른 흉기에 손을 다쳐 병원으로 옮겨져 치료를 받았습니다. 뉴욕 경찰에 따르면 피해자는 열차에서 내린 직후 승강장에서 한 여성이 괴롭힘을 당하는 모습을 보고 다가가 도와주려다가 공격을 당한 것으로 파악됐습니다. 현재 뉴욕 경찰은 범행 직후 도주한 용의자 2명을 뒤쫓고 있습니다. 이번 사건은 뉴욕주가 뉴욕시 지하철 치안 강화를 위해 무장한 주방위군을 투입하겠다고 밝힌 지 불과 하루도 지나지 않아 발생하면서 주목을 받았습니다. 한편 캐시 호컬 주지사는 어제 기자회견을 갖고 주방위군 750명을 보내 뉴욕 지하철에서 승객의 짐에 칼이나 총 등 흉기가 있는지를 확인하겠다고 밝혔습니다. 주방위군 외에 주경찰관 250명도 투입하겠다고 했습니다. 이 같은 조치는 최근 몇 달 새 뉴욕 지하철에서 강력 범죄가 이어지면서 승객 불안이 고조된 데 따른 것입니다. 연방상무부는 올해 1월 무역수지 적자가 674억 달러로 전월 대비 33억 달러 증가했다고 오늘 밝혔습니다. 5.1% 상승한 수치입니다. 오늘 발표된 1월 적자폭은 월스트리트저널이 집계한 전문가 전망치 634억 달러 적자보다 40억 달러나 높은 것입니다. 수출이 2,572억 달러로 전월 대비 3억 달러 증가했지만 수입이 3,246억 달러로 전월 대비 36억 달러 더 늘어 적자폭을 키웠습니다. 일본과의 교역에서 무역 적자가 73억 달러로 전월 대비 21억 달러 늘었고 대만과의 무역 적자가 48억 달러로 전월 대비 14억 달러 늘었습니다. 무역 적자는 2022년 3월을 정점으로 전반적으로 감소 추세를 이어오다가 지난해 하반기 들어 반등하는 모습을 보이고 있습니다. 연방노동부는 지난주 신규 실업수당 청구 건수가 한 주 전과 같은 수준인 21만 7천 건으로 집계됐다고 오늘 밝혔습니다. 월스트리트저널이 집계한 전문가 전망치도 부합했습니다. 신규 실업수당 청구 건수는 지난해 7월 이후 감소세를 보이다가 작년 9월 중순 이후 20만 건대 언저리에서 등락을 거듭하고 있습니다. 최소 2주 이상 실업수당을 신청하는 계속 실업수당 청구 건수는 2월 18일에서 24일 주간 190만 6천 건으로
한 주 전보다 8,000건 증가해 192만 5천 건을 기록한 지난해 11월 중순 이후 3개월 만에 가장 높았습니다. 이는 기존 실직자 중 일자리를 새로 구한 이들이 줄었음을 시사하고 있습니다. 연방준비제도는 노동시장 과열이 인플레이션 고착화를 초래할 수 있다고 보고 고용 관련 지표를 눈여겨보고 있습니다. 가족, 미래, 행복, 꿈, 건강, 아름다운 삶, 슬기로운 보험 생활로 가능한 것들입니다. 박화실보험을 만나보세요. 자동차 보험, 집보험, 비즈니스 보험, 워커스컴, 생명보험, 의료보험은 물론이고 주택융자, 재융자, 자동차융자, 개인융자 등 은행 업무에 IRA, 401k, 애뉴이티 등 은퇴 및 재정 설계까지 모두 한 곳에서 도와드립니다. 100년을 한결같이 좋은 이웃으로. 보험의 중심에는 박화실보험이 있습니다. 마리화나를 사용한 12학년 학생의 약 63%가 베이핑을 통해 섭취했다는 통계가 나왔습니다. 지난달 12세에서 17세 청소년 약 60만 명 마리화나 이외의 불법 약물을 사용했습니다. 점점 더 많은 학생들이 대마초를 사용하고 있습니다. 당신의 자녀는 안전합니까? 마약. 시작하는 그 순간 중독도 시작됩니다. 내 건강과 인생은 물론 가족과 지인들까지도 위험하게 만듭니다. 이 캠페인은 스테이트팜 박화실보험, 강남일식, 강창성내과, 미션 아가페, 신화스튜디오, 그리고 시스콘이 함께합니다. 알라바마주에서 체외 수정 서비스인 IVF를 재개하라는 압력에 직면한 알라바마 주지사는 냉동 배아를 유아와 동일시하는 법원 판결로 인해 제기된 잠재적 법적 책임으로부터 의사를 보호하는 법안에 신속히 서명했습니다. KIB 주지사는 주 최대 규모의 불임 진료소 중 일부에서 서비스가 중단된 후 쏟아지는 비판을 해결하기 위해 안간힘을 쓰는 주 의원들의 심야 회의에서 법안이 승인되자 곧바로 그 법안에 서명했습니다. AP통신은 버밍햄의 알라바마 대학 병원 의사들이 오늘 IVF 서비스를 재개할 것이라고 말했다고 보도했습니다. 알라바마 주의회는 병원들의 우려에 대한 해결책으로 면책 제한을 지지하기로 결정했습니다. 다만 IVF 실험실에서 만들어진 배아의 법적 지위를 다루는 제안은 기피했는데 일각에서는 이 문제를 영구적으로 해결하기 위한 추가 조치가 필요하다고 주장하고 있습니다. 이 법안은 지난 2월 29일 상원을 반대표 없이 통과한 이후 어제 하원을 찬성 81대 반대 10, 기권 12로 통과했습니다. 아이비 주지사는 법안이 상하원을 통과한 후 4시간 만에 서명했습니다. 이번에 주지사 서명으로 즉시 효력이 발생한 새 법은 IVF 서비스 중 배아의 손상 또는 사망에 대한 기소 및 민사 소송으로부터 의료 서비스 제공자를 보호하고 있습니다. 또한 배아 성장에 사용되는 영양이 풍부한 용액과 같은 IVF 관련 제품 제조업체를 상대로 민사소송을 제기할 수 있지만 손해배상액은 영향을 받은 체외 주기에 대해 지불한 가격으로 제한됩니다. 제3자 정치단체 노 라벨스는 세간의 이목을 끄는 경쟁자들이 출마를 거부했음에도 불구하고 올 11월 대선 후보를 배출하고 선거운동을 추진할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AP통신에 따르면 노 라벨스 소속 대표단 약 800명이 금요일에 온라인 회의를 열고 금요일에 2024년 대선 선거운동 개시를 위한 투표를 할 예정입니다. 노 라벨스는 몇 달 동안 후보 제안 가능성을 열어뒀지만 이번 주에는 회장 및 부회장 후보를 지명하지 않습니다. 대신 이 단체는 다음 주 후반에 잠재적 후보자에 대한 선정 절차를 시작할 것으로 예상됩니다. 이번 결정은 도널드 트럼프 전 대통령과 조 바이든 대통령이 올 11월 재대결을 앞두고 있는 것으로 전망되는 가운데 나온 것입니다. 이 단체의 전략가들은 한 주요 정당에서는 대통령 후보를, 다른 정당에서는 부통령 후보를 지명할 것이라고 말했습니다. 상원 재선이나 대통령 선거에도 출마하지 않겠다고 밝힌 조만친 상원의원은 지난 1일 노 라벨스가 주최한 행사에서 이 단체가 올해의 선거에서 스포일러 역할을 하게 될 수 있다는 전망을 숙고하라고 경고했었습니다. 노 라벨스는 이미 16개 주에서 투표 용지에 자신들의 후보 이름을 올릴 준비를 마친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일론 머스크가 이끄는 우주기업 스페이스X가 달 화성 탐사를 목표로 개발한 대형 우주선 스타쉽의 세 번째 시험 비행을 시도합니다. 스페이스X는 스타쉽의 세 번째 비행 테스트는 규제 당국의 승인을 기다리는 중이라며 이르면 3월 14일 발사될 수 있다고 어제 소셜미디어 X를 통해 밝혔습니다. 앞서 스페이스X는 지난해 4월과 11월
스타쉽의 지구 궤도 시험 비행을 2차례 시도했으나 모두 실패로 끝난 바 있습니다. 스페이스X는 오늘 발표에서 2차례의 앞선 테스트에서 얻은 경험을 바탕으로 이번에는 최초로 우주에서 랩터 엔진의 재점화를 시도할 예정이며 비행 경로도 인도양에 낙하하는 것을 목표로 설정했다고 밝혔습니다. 스타쉽은 스페이스X가 달과 화성에 사람과 화물을 보낸다는 목표로 수년간 개발해온 우주선입니다. 길이 50m, 직경 9m로 우주선 내부에 150톤까지 적재할 수 있도록 개발됐는데 이 우주선을 싣고 발사되는 역대 최대 로켓 슈퍼 헤비와 합치하면 발사체의 총 길이는 121m에 달합니다. 다음 소식입니다. 베스트셀러 해리포터 시리즈 작가인 영국의 조앤 K 롤링이 성전환 여성 방송인을 남성으로 지칭했다가 고소당했습니다. 영국 전국 방송에서 성전환자로는 처음으로 뉴스 진행자가 된 방송인 인디아 윌러비는 롤링이 X에서 자신을 남성으로 지칭했다며 경찰에 롤링을 고소했다고 더 타임스가 오늘 보도했습니다. 윌러비는 독립언론 매체인 바일라인 TV와의 한 인터뷰에서 나는 법적으로 인정받은 여성이라며 JK 롤링이 고의로 내 성별을 알면서도 잘못 지칭한 것을 평등법과 성인지법 위반이라며 증오범죄라고 주장했습니다. 이와 관련해 롤링은 윌러비를 여성으로 불러야 한다는 법은 없으며 성에 대한 비판적 시각은 법으로 보호받을 수 있다는 판례가 있다고 반박했습니다. 이번 윌러비와의 갈등은 온라인에서 여성 탈의실에 대해 논쟁하던 중에 빚어졌습니다. 롤링은 지난 3일 자신의 X에 성전환 여성의 여자 탈의실 입장이 허용되는데 불만을 표시하는 글을 올린 바 있습니다. 이에 다른 X 사용자가 롤링에게 윌러비의 영상을 보내며 이 여성이 남성 탈의실을 사용해야겠느냐고 물었습니다. 롤링은 그러자 영상을 잘못 보냈다. 여기엔 여성이 없고 남성이 생각하는 여성의 의미를 남성 혐오적으로 연기하는 남성만 있다라고 답했습니다. 상안검, 하안검을 아시나요? 안과에서 성형수술을 한다는 사실도 아셨나요? 그렇습니다. 미국과 한국의 유명 의대 및 병원에서 최신 기술을 섭렵하고 돌아온 닥터 줄리아 강이 존스 크릭의 졸리 성형 안과를 오픈했습니다. 다양한 보톡스 주사와 필러 시술, 그리고 명품 치료기를 통해 여러분의 피부에도 생기를 불어넣어 드립니다. 전문 의사가 직접 시술에 믿고 안심할 수 있는 졸리 성형 안과. 지금 상담 받으세요. 770-629-0600. 우리 자신뿐만 아니라 우리의 자녀 세대를 위해서라도 어떤 정치적 성향을 가지고 있던 상관없이 투표는 꼭 해야 합니다. 내가 하는 한 장의 투표가 밝고 단단한 미래가 되어줄 것입니다. 우리 한인들 모두 투표합시다. 투표하십시오. 투표하십시오. 우리의 가정, 지역사를 위해 투표해주세요. 한인 동포 여러분, 우리 투표를 합시다. 한인 사회를 위해서 투표합시다. 동포들의 유상을 높입시다. 이것이 미래를 좌우합니다. 투표합시다. 미래를 위해 꼭 투표해주세요. 투표합시다. 반드시 투표합시다. 이 캠페인은 종합건설회사 시스콘 그리고 신화 스튜디오가 함께합니다. 예, 먼저 감사 인사를 좀 드리고 시작하겠습니다. 윤희 에반스님, 지난 3월 1일 저희에게 제를 통해서 후원금을 보내주셨는데 저희가 뒤늦게 확인이 돼서 이제서야 인사를 드립니다. 후원금 보내주신 것 다시 한번 감사드리고요. 여러분들께서 저희에게 후원금을 보내주고 계시는데요. 정말 다시 한번 감사드립니다. 저희가 더 좋은 뉴스를 만들고 더 많은 플랫폼에서 올바른 소식을 접하실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해서 노력하는데 그 후원금이 상당히 귀하게 사용된다는 점 다시 한번 말씀드립니다. 예, 어제 연방 하원에서 예산안을 하나 통과시켰습니다. 12개 부서에 대한 예산안 패키지가 만들어져야 되는데요. 그중에서 6개 부서에 대한 예산안이 통과가 된 것입니다. 하원을 통과해서 상원으로 가 있는데 내일까지, 금요일까지 이 예산안을 통과시켜야 바이든이 서명하면 셧다운을 막을 수 있는 이런 상황이 됩니다. 그런데 하원을 통과시킨 이 예산안이요, 의외로 지금 공화당 하원 의원들 사이에서 상당한 반발을 불러일으키고 있는 상황입니다. 그리고 지금 상원에도 불똥이 떨어졌습니다. 앞서 지금 소개해드린 대로 약 127억 달러 정도 되는 것에 이어마크, 그러니까 귀표가 붙었는데요. 이 귀표라는 것은
특별한 목적으로 지정이 되어져 있는 겁니다. 그러니까 특수 목적으로 지정이 되어져 있는 예산이기 때문에 다른 용도로 그 돈이 나가지를 않습니다. 그런데 이 특수 목적이라는 것이 하필이면 의원들, 그 예산을 발의한 이런 돈을 사용을 해야 된다라고 제안을 한 의원들의 이름이 따라붙습니다. 이른바 꼬리표가 따라붙는 것이죠. 예, 동물들한테 붙이는, 귀에 붙이는 귀표가 따라붙는 것이 바로 그러한 뜻인데요. 결국은 의원들은 의정활동을 하면서 본인이 지역사회에 이만큼의 정부, 연방정부 예산을 끌어올 수 있었다라는 자기 성과를 과시하기 위한 혹은 자기 능력을 과시하고 인정받기 위해서 이러한 노력들을 펼치고는 있습니다만은 문제는 이것이 정치적으로 하나의 거래의 대상이 된다라는 것이 문제입니다. 내가 우리 지역사회에다가 돈을 좀 갖다 풀 수 있게 해주면 상대방 당에서 원하는 거 들어줄게. 뭐 이런 식의 거래가 이루어지기 때문에 문제가 된다라는 것이죠. 그래서 이런 거 하지 말자라고 이미 진작에 공화당 쪽에서는 얘기가 나왔던 부분입니다. 왜 공화당 쪽에서 이런 얘기를 했냐면요. 작은 정부를 지향하는 이야기를 계속 공화당 쪽에서 해왔기 때문입니다. 보수주의자들은 작은 정부를 지향을 하고요. 그리고 정부 예산을 줄이기를 바랍니다. 정부가 지출을 줄여야 그래야 국민들의 세금 부담을 줄여줄 수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런데 희한하게도 이번에 통과된 내용을 보았더니 예를 들어서 린지 그레이엄 상원의원, 공화당 상원의원 아닙니까? 그런데 이 귀표가 붙어있는 예산안이 8개 항목이나 나왔습니다. 이 공화당 의원들이 이렇게 솔선수범하지 못하는 모습에 대해서 공화당 내부에서 지금 자성의 목소리들이 나오고 있는 겁니다. 앞서 보도해드린 것처럼요, 민주당 의원 같은 경우, 페러먼 의원 같은 경우에는 민주당 의원인데도 불구하고 불필요한 예산, 잘못된 예산이다 인정하고 100만 달러긴 뭐 액수가 크지는 않았습니다만은 100만 달러 예산 신청했던 거 그냥 취소해달라라고 요구한 상황입니다. 물론 요구를 했으나 실제로 예산 안에서 그것이 빠졌는지는 확인되지 않았습니다만은 어찌됐든 의원들이 자기네들이 지금 꼬리표를 붙여서 이건 내가 발의한 예산이야 라고 꼬리표 붙였던 것을 과감하게 이건 잘못된 거니까 예산 집행하지 말자라고 본인이 스스로가 인정하고 요청할 수 있는 이러한 모습을, 솔선수범하는 모습을 보여주어야 하는 상황입니다. 이 척 슈머 상원 의원이 내놓은 상원에서의 이 귀표들을 보면은요, 무려 6,600 항목이 달려져 있다. 6,600개 항목을 다른 동료 의원들이 언제 다 검토해 보겠습니까? 검토할 시간 자체가 없습니다. 결국은 그 예산을 필요하다라고 주장했던 의원들이 직접 스스로가 양심에 따라서 이거는 예산 우리가 집행하지 않겠다라고 하는 수밖에 없습니다. 지금까지 연방정부가 계속해서 지출을 늘리고 국가의 부채를 키워왔다. 34조가 훨씬 넘는 국가 부채가 생겨나게 된 이유가 연방정부가 돈을 많이 썼다라고 계속 보수주의자들은 비판해 왔습니다. 그런데 알고 봤더니 그중에 일부분은 뭐 큰 비중은 아니긴 합니다만 어쨌든 그중에 일부분은 이러한 귀때기표를 붙여서 자기 지역사회의 정치인으로서 자기 역량을 과시하고 표를 얻어오기 위한, 그러면서 상대방 당하고 타협을 해야만 하는 이러한 데 돈이 쓰이고 있었다. 깊이 한번 생각해 봐야 할 부분이죠. 지금 표결한 결과를 보면은요, 반대표가 공화당 의원들이 83표가 반대표가 나오고요, 민주당 하원에서는 2명만 반대표가 나온 것을 보실 수 있습니다. 공화당 의원들이 지금 화가 많이 나 있습니다. 왜냐하면 찬성표를 던진 공화당 의원들이 수가 적지가 않아 보입니다. 왜 그랬을까요? 임기가 2년밖에 안 되는 연방 하원 의원 입장에서는 어쩔 수 없는 선택일지도 모르겠습니다. 그런데 일단 이 공이 지금 상원으로 넘어갔습니다. 임기가 6년이나 보장되는 연방 상원 의원들이 이 귀때기표 붙여가지고 지역 주민들한테 표 좀 얻어보려고 하는 얄팍한 정치 수를 쓴다라는 것은 쉽게 받아들이기 어렵습니다. 지금이라도 당장 연방 상원 의원들은 본인들이 내놓은 이 이어마크들, 귀표들 당장 철회하기를 바랍니다. 국가가 온전해야 지역사회도 온전할 수 있는 것입니다. 지금 나라 빚 걱정하는 그런 목소리를 내고 있는 의원들이 자기 지역구 살려보겠다, 혹은 자기 자리 한번 지켜보겠다, 칭찬 한번 받아보겠다라는 식으로 국가 예산을 함부로 낭비해서는 안 될 것입니다. 우리 한인들의 정체는 무엇입니까? 우리가 자손들과 살아갈 땅임에도 불구하고 언젠가는 떠날 방문객처럼 살지는 않습니까? 우리는 이방인이 아닌 이 땅의 주인이 되어야 합니다. 우리는 반드시 이 나라에서 좋은 평판을 만들어야 되는데 이 나라와 우리 이웃과 우리 지역에서
도움이 되는 사람들로 부각이 돼야 됩니다. 좋은 이웃되기 운동이 여러분 곁에서 함께합니다. 화장품 백화점 미쓰이 화장품 인터넷 주문도 가능합니다. 고객의 꿈을 실현하는 은행 메트로시티은행. 한 곳에서 시작되는 안정된 미래 선우인어 보험. 뉴스앤포스트는 페이스북, 유튜브, 카카오톡, 트위터 등 다양한 플랫폼으로 컨텐츠를 전달하고 홍보 효과를 극대화해드립니다. 도널드 트럼프 전 대통령이 지난 5일, 화요일이죠. 슈퍼 화요일 경선에서 압승을 하기는 했습니다만은, 하지만 여론조사보다 실제 득표율이 낮은 흐름이 뚜렷했다라는 지적이 나오고 있습니다. 이른바 샤이 반 트럼프 표가 상당수 존재하는 것 아니냐라는 음모론이 나오고 있는 것인데, 하필이면 이것을 명색이 대형 언론사라고 하는 그 주류 언론에서 이러한 음모론들을 정식 기사화하고 있는 모습을 저희가 보고 있습니다. 어떤 일이었는지 한번 쭉 훑어드리겠습니다. 미시간주에서는요, 니키 헤일리 전 유엔 대사를 56.9% 차이로 이길 수 있을 것이다 라고 여론조사가 나왔었는데 실제로는 41.5% 차이로 이겼습니다. 큰 차이로 이기긴 했습니다만은 예상보다 준 거죠. 아이오와주에서도요, 전망은 34% 차이로 이길 거다 했는데 실제로는 29.8% 차이로 이겼습니다. 사우스캐롤라이나 주에서도 27.6% 차이로 이길 거다라고 했는데 20.3% 차이로 이겼고요. 뉴햄프셔 주에서도 17.6% 차이로 이길 거라고 했는데 11.1% 차이로 이겼습니다. 트럼프 전 대통령은 슈퍼 화요일에서 낙승하긴 했지만 이날 경선을 치른 14개 주 전역에서 예상을 밑도는 득표를 보인 것이 사실입니다. 버몬트 주에서는요, 경선 직전에 발표됐던 주요 언론 여론조사에서는 트럼프 전 대통령의 지지율이 61%가 나오고 헤일리 전 대사는 31%가 나온다. 그래서 30% 차이로 트럼프가 이길 거다라고 했습니다. 그런데 실제로 뚜껑을 열어봤더니 트럼프 전 대통령 46% 받았고요. 헤일리 전 대사 50% 받았습니다. 그래서 트럼프 전 대통령이 오히려 지는 결과가 나왔습니다. 버지니아주에서도 트럼프 전 대통령의 지지율은 헤일리 전 대사보다 꾸준히 60%가량 앞서는 것으로, 압도적으로 이기는 것으로 이야기가 됐으나 실제로는 28% 앞서는 것으로 그쳤습니다. 예상보다 절반 정도만 앞서는 그러한 표를 받은 것입니다. 이처럼 경선 결과가 나타내는 패턴을 보면 샤이 반 트럼프 유권자층이 있다는 관측이 어쩌면 사실일지도 모르겠습니다. 음모론자들은 이러한 유권자층의 존재가 전혀 새로운 것이 아니라고 이야기합니다. 왜냐하면 2022년 생각해보자 이거죠. 중간선거에서도 당시 공화당의 압승, 그래서 레드 쓰나미가 불 거다라고 이야기했는데 실제 결과가 어떻습니까? 공화당 하원은 간신히 다수당이 됐고요. 소폭 늘리는 거에 그쳤고 상원에서는 다수당 탈환 실패했습니다. 어쩌면 다수당이 될지도 몰라라고 얘기했는데 실패했습니다. 51대 49가 돼버렸죠. 그러나 2022년 선거하고 2020년 선거, 이거는 사실은 부정선거 논란에서 자유롭지 않다라는 지적을 할 수는 있습니다. 그 이야기는 잠시 뒤에 더 이야기를 좀 해보도록 하겠습니다만, 어쨌든 이번에 샤이 반 트럼프 유권자층을 이야기하면서 파이낸셜 타임즈가 좀 더 세밀하게 분석을 해놓았는데요. 뭐냐면 전통적으로 공화당의 텃밭인 부유한 교외 지역에 모여있는 사람들인 것으로 보인다 라고 이야기하고요. 낮은 세금과 규제 완화를 선호하는 사람들이기 때문에 이 사람들은 타고난 공화당 지지층인데, 그런데 트럼프 전 대통령이 좀 변덕스럽게 행동을 하고 민주주의적 기준에 대해서 경멸하는 그런 모습을 보여줬기 때문에, 이건 이제 이러한 표현들은 아무래도 좌편향 언론이 바라보는 시각이긴 하겠습니다만 어쨌든 그런 식으로 느끼는 유권자들이 있다라는 것이죠. 그래서 성향이 바뀌고 있다라는 겁니다. 특별히 연방 대법원이 로 버시스 웨이드 판례를 뒤바꿔 놓은 거. 그래서 낙태라는 것을 연방정부나 연방법으로 보호해주지 않겠다라는 판례가 나오고 난 다음에 상당수의 여성 유권자들이 트럼프한테 등을 돌렸다. 이제 뭐 이런 분석들을 지금 하고 있습니다. 낙태권 폐기 판결 이후에 각 주가 경쟁적으로 도입하고 있는 낙태 처벌 강화, 뭐 이러한 법안들이 자꾸 만들어지면서 이러한 그 트럼프에 대한 반발 심리가 좀 더 부추겨지고 더 커지고 있다라는 이야기 나오고 있습니다. 이 이야기도 아주 틀린 이야기는 아닙니다. 그래서 사실 트럼프 선거 캠프 측에서도 이 부분을 상당히 민감하게 생각하기 때문에 지금 공화당과 트럼프 선거 캠프에서는 아주 강경한 반낙태 혹은 낙태 금지, 이 강경한 법안을 제시하는 것보다는
되도록이면은 예외를 인정해주는, 그래서 예외가 인정이 되는 낙태금지법안 뭐 이런 식으로 지금 친생명법안으로 접근하려고 하는 그런 모습들을 지금 보여주고 있는 것이 사실입니다. 근데 하여튼 이런 문제들 때문에 11월 대선에서 샤이 반 트럼프 유권자들이 조 바이든 대통령에게 표를 던지게 될 경우 지금 여론조사에서는 트럼프가 앞서는 것처럼 나오지만 실제로 선거 뒤에는 바이든이 이기는 결과가 나올지도 모른다라고 먼저 밑밥을 뿌리고 있는 겁니다. 주류 언론들이. 뉴스위크도 이런 이야기를 했는데요. 뉴스위크는 헤일리 전 대사의 버몬트주 깜짝 승리 소식을 전하면서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트럼프 전 대통령이 모두가 생각하는 것처럼 인기가 많은 것은 아니다. 이렇게 평가를 합니다. NBC 방송의 슈퍼 화요일 출구조사 결과를 보면은요. 노스캐롤라이나주 공화당 지지자의 35%, 버지니아주의 36%, 캘리포니아주의 33%, 거의 그 주 유권자의 3분의 1이 넘는 숫자들이죠. 공화당 지지자들이 대선에서 트럼프 전 대통령을 지지할 수 없다. 그렇게 나 장담 못한다. 라는 대답을 했다라는 겁니다. 물론 NBC라는 방송은 극좌 언론이긴 합니다만은 하여튼 그렇습니다. 그런데 반론을 제기할 수도 있죠. 물론 예를 들어서 버몬트주 같은 경우에는 이런 일이 있었습니다. AP통신이 개표 방송을 하는 과정에 밤 10시 13분에는 지금 개표 89% 현황하고 개표 결과가 나왔었습니다. 그런데 불과 4분 뒤인 밤 10시 17분에는 개표 76% 현황, 개표 퍼센테이지가 줄어들었습니다. 시간이 지났는데 개표 퍼센테이지가 오히려 줄어들었습니다. 말이 안 되죠? 예, 말이 안 되는 일이 벌어진 겁니다. 부정선거를 의심할 수밖에 없는 이런 상황들이 벌어졌습니다. 이것에 대해서 어느 누구도 지금 해명을 내놓고 있지 않습니다. 이 같은 사실이 X에 게재가 됐습니다. 옛날 트위터죠. X에 이 글이 올라오고 관련 증거 사진들이 올라왔습니다. 그랬더니 거기에 댓글들이 달렸는데요. 공통적으로 달린 댓글이 눈에 띄었습니다. 뭐냐 하면 슈퍼 화요일에 캘리포니아주에 있었던 연방 하원 예비선거에서 이상한 일이 벌어졌다는 겁니다. 아담 셰프, 민주당의 아담 셰프 의원하고요. 공화당의 스티브 가비가 순위가 바뀌는, 원래는 스티브 가비가 앞서고 있었는데, 상당히 앞서고 있었는데, 시간이 좀 지나면서 스티브 가비가 얻었던 표수가 오히려 줄어드는, 말도 안 되는 일이 벌어진 거죠. 예, 줄어드는, 상대적으로. 그리고 아담 셰프의 표가 더 늘어나는, 그래서 역전되는 그런 현상이 나타났다. 그래서 결과적으로는 아주 박빙의 차이로 아담 셰프가 이기는 이런 결과가 나왔다라는 것인데, 이 모습이 사실은 언제 어디선가 본 것 같은 그런 느낌이 탁 드는 겁니다. 2020년 대통령 선거 때 도널드 트럼프와 조 바이든의 선거 결과가 이 비슷한 모습을 보여줬다라는 것이죠. 전문적으로는 글리치 스위치라는 말을 합니다. 뭐 이런 현상들에 대해서. 근데 뭐 그걸 전문 용어로 쓰고 안 쓰고를 떠나서 일단 이상한 일, 부정선거로 의심이 될 수밖에 없는, 어떤 조작으로 의심이 될 수밖에 없는 현상들이 이번 예비선거에서 벌어졌다라는 것입니다. 그것도 일단 두 군데에서는 눈에 띄게 벌어졌다. 그러니 지금 의심을 할 수밖에 없고 우려할 수밖에 없는 상황이 벌어진 거죠. 많은 유권자분들이 이번에도 또다시 부정선거 나오면 어떡하지? 라는 부분을 우려하고 있는데, 아니나 다를까 이런 우려를 마치 그럴지도 몰라라고 증명이라도 해주듯이, 예, 버몬트에서 캘리포니아에서 이런 일들이 벌어졌고, 그리고 바로 이어서 언론들이 여기저기에서 대형 언론들이 어쩌면 샤이 반 트럼프 유권자층이 있는 것 같아 라고 이야기하고 있는 이런 모습을 저희가 보고 있는 겁니다. 진짜 우려하지 않을 수 없습니다. 그런데요, 저희가 한 가지 흥미로운 기사를 발견했습니다. 서치를 하다 보니까 이런 기사가 나왔는데, 뭐냐 하면은요, 2016년 4월 19일자로 폴리티코가 내보낸 기사입니다. 당시에는 대통령 선거가 한참 진행 중이었는데 경선이 진행 중입니다. 지금처럼 프라이머리가 진행이 되고 있던 예비선거 진행 중이던 시절이었습니다. 당시에 트럼프가 공화당의 대선 후보가 될지 아무도 쉽게 예측하지 못하던 그런 때였습니다. 그런데 그때에 이런 사진들이 나옵니다. 덤프 트럼프. 네. 그러니까 트럼프 버려라 라는 이제 이런 반 트럼프 운동이 벌어졌습니다. 상당히 심각하게 벌어졌습니다. 당시 반 트럼프 운동이 거세게 일어나면서요, 트럼프를 공격하는 광고비로 7천만 달러가 사용이 됐는데요. 이 액수가 어떤 액수냐? 트럼프가 예비선거 경선에 사용한 전체 이 선거 캠페인 비용의 3배 많은 겁니다.
엄청나게 많은 돈이 트럼프 반대 운동에 쓰였습니다. 그런데 결과는 트럼프가 공화당 대선 후보가 됐죠. 그래서 폴리티코 기사에 이런 말이 나옵니다. 정말 더 놀라운 점은 이 반 트럼프 캠페인이 먹히지 않았다는 것이다. 오히려 반 트럼프 광고가 트럼프를 돕고 있다는 분석 결과가 나왔다. 이게 폴리티코의 보도 내용입니다. 반 트럼프 운동은 오히려 트럼프에 대한 지지도를 높였다라는 것이 학자들의 연구 결과였습니다. 예, 반 트럼프 운동이 거세면 거셀수록 오히려 야 진짜 트럼프를 내보내야 되겠구나라고 국민들이 더 깨닫게 됐다라는 것이죠. 이 현상도 지금 저희가 보고 있는 현상 아닙니까? 트럼프를 어떻게 해서든 대통령 후보로 나오지 못하게 막으려고 하는 여러 가지 움직임들, 지금 법정 기소부터 시작해가지고 아예 투표용지에 이름을 올리지 못하게 하려는 그런 소송부터 해서 여러 가지 움직임들이 벌어지고 있는데, 이러한 움직임들이 벌어지는 순간순간마다 오히려 트럼프 전 대통령에 대한 지지율은 더 올라갔다. 그렇죠? 희한하게도 우리는 2016년에 보았던 일을 다시 한번 경험하고 있는 겁니다. 자, 지금 공화당은 친트럼프 운동 혹은 마가 운동이 전국적으로 확산하고 있는 모습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과거에는 이들이 샤이 트럼프라는 유권자층이었는지 모르겠습니다만은 지금은 어느 누구도 이제 숨어서 트럼프를 지지하는 그런 샤이 트럼프는 사실 별로 많아 보이지 않습니다. 그런데 이렇게 마가 운동이 전국적으로 확산하고 있는 상황이 어쩌면은 노골적으로 트럼프를 지지하는 사람들 때문에 그 반대급부로 반 트럼프 성향에 있는 사람들이 샤이 반 트럼프 진영을 만드는 것일지도 모르겠습니다. 이것은 어쩌면은 주류 언론들이 이야기하고 있는 분석과 맥을 같이 할지도 모르겠습니다. 그런데 반 트럼프 운동이 트럼프를 강하게 만들고 그로 인해서 트럼프가 결국 선거에서 승리하게 만들었던 지난 2016년도의 일을 보고, 또 최근에 트럼프의 지지율이 급격히 올라갈 수 있었던 여러 가지 배경들을 보건대 실제로 샤이 반 트럼프가 있다라는 이 언론들의 보도가 어쩌면 진짜로 샤이 반 트럼프가 있는 것 같아 라는 생각과 각성, 그로 인해서 야 이걸 이용해가지고 부정선거에 써먹으려고 하는지도 몰라 라는 각성을 친트럼프 유권자들 층에서 일으킨다면 어쩌면 여기 돼서요 트럼프의 재선을 돕는 결과가 나오는 것은 아닌지, 어쩌면 지금 나오는 샤이 반 트럼프 음모론 기사들은 트럼프를 더 이롭게 해주는 기사들이 되는 것은 아닐지 모르겠습니다. 지금까지 홍성구 기자였습니다. 경제정보입니다. 날씨 정보입니다. 이상으로 3월 7일 목요일 NMP 뉴스를 모두 마칩니다. 시청해주신 여러분 고맙습니다.